이제 드디어 매트릭스 스페이스를 들어왔는데요. 오늘의 메인 주제고요. 물론 지금까지가 메인처럼 보였지만 놀랍게도 이게 메인 주제예요. 어, 매트릭스 스페이스 다룰 건데 제가 이거를 어제 준비해놓고 나서 오늘 갑자기 문득 떠올랐어요. 이 부분이 좀 헷갈릴 것 같다. 그래가지고 좀 더 부연 설명할 것들이 있어요. 일단 살펴볼게요. 자, 매트릭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매트릭 펑션은 뭐냐면은 같은 집합 칼테시안 한 거에서 알로 보내는 함수예요. 컨티뉴스 펑션이 아니에요. 함수예요, 함수. 펑션이에요. 얘는 토폴로지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매트릭은 펜던트 이게 위드를 쓰던 거예요, 프롬 쓰던 거예요. 아무튼 간에 뭐 알아서 봐주세요. 의미만 통했으면 좋겠어요. 토폴로지. 매트릭이라고 하는 거는 토폴로지와는 관련이 없어요. 관련 있긴 하죠. 매트릭 스페이스라는 게 존재하니까.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토폴로지가 있던 말던 간에 매트릭 함수는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속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요. 그 오더가 있으면 오더 토폴로 줄 수 있죠. 근데 모든 토폴로지가 오더 토폴로 준 건 아니죠. 그 X라는 집합이 오더가 있다라고 해도 제가 오더 토폴로지를 안 줄 수도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더 토폴로를 안 줬다고 해서 그 친구에 오더가 없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제가 매트릭 토폴로지를 안 줬다고 해서 그 친구가 매트릭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좀 중요하게 쓰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매트릭은 뭐 항상 양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0일 때는 같을 수밖에 없다. 얘를 뭐 포지티브 디파이나이트인가 그렇게 불러요. 포지티브 디파이나이트라 부르고 그다음에 x, y 순서 바꿔서 계산해도 똑같다. 얘를 이제 시메트릭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다음에 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x에서 z로 한 번에 가는 거보다는 당연히 중간에 어딘가에 거쳐서 가는 게 좀 더 길겠죠. 얘를 뭐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 그냥 매트릭이에요. 이 세 가지만 만족하면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리의 개념 다 의미 없어요. 그런 경우가 아잉 매트릭도 존재해요. 제가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준비를 한 게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런 게 매트릭이다. 그냥 이 세 가지만 만족하면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세 가지만 가지고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참고로 매트릭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은 매트릭이 있으면은 이 매트릭을 이용해서 토폴로지를 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줄 거냐면요. 첫 번째, 입실론 볼이라는 걸 정의할 거예요. 입실론 볼은 x로부터의 거리가 입실론 반경 안에 있는 그런 점들을 다 모아둔 거를 입실론 볼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 입실론 볼들을 다 모아둔 거를 베이시스로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베이시스 조건 두 가지죠. 첫 번째, x 전체를 커버해야 돼요. 두 번째, 두 개의 두 개의 두 개의 교집합이 논 empty면 그러면은 더 작은 베이시스가 존재해서 모조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두 조건을 이 매트릭이 항상 만족하더라. 그래서 이 매트릭으로 만든 토폴로지를 매트릭 토폴로지라고 부를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는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매트릭을 이용해서 만든 토폴로지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집합이 매트릭 토폴로지 오더도 있어요. 어떤 집합이. 네, 매트릭을 이용해서 만든 토폴로지가 있고요. 오더를 이용해서 만든 토폴로지가 있어요. 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한번 대답 한번 해주실래요? 여기서 제가 하나 얘기 살짝 드리자면은 R 같은 경우에는 같죠? 리얼 넘버는 매트릭 스페이스랑 오더 토폴로지가 같아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일단 뭐 달라요. 이게 달라요. 근데 리얼 때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네. 발레 잡는데 이게 발레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 이미 보신 발레예요. 수학의 발레 잡는 거 되게 간단한데 앞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앞에서 되게 특이한 스페이스로 갑자기 발레 잡는 거 있어요. 그거 그냥 그대로 가져오세요. 이런 집합 생각해 볼게요. 이거 오더 있죠? 왜냐면 리얼 넘버가 오더 있으니까. 얘 매트릭 있어요. 리얼 넘버 매트릭 있으니까. 그거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그럼 얘는 매트릭도 존재하고 오더도 존재하죠. 근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해요. 아이고. 얘만 포함하는 집합을 오더에서는 오픈으로 못 줘요. 왜냐면 오더 토폴로지에서의 오픈 주는 방법은 지금 얘가 맥시멈이니까 얘는 이렇게 돼도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원소는 속하는 거에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다른 엘리먼트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절대 오픈일 수가 없어요. 근데 매트릭은 어떻게 주냐면요. 이 포인트를 기반으로 입실론 반경 주면 돼요. 주면 되죠. 그럼 얘는 오픈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오픈인데 여기서 오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오더 토폴로지의 모든 오픈셋은 전부 매트릭에서 오픈이거든요. 아, 그럼 오더가 좀 더 큰가? 그러니까 매트릭이 좀 더 큰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렇게인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항상 설립하는지 모르겠어요. 매트릭 주는 방법하고 오더 주는 방법 달라가지고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전 몰라요. 아무튼 확실한 거는 둘이 다르다는 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발레는 그냥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거 하다 보면 예를 들어 그, 누구셨는지 사실 까먹었는데 그 저번에 저한테 이걸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이거 할 때, 이게 다를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 발레 잡는 방법은 여기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발레 잡기 편하죠. 네. 아무튼 발레는 좀 심플하게 잡을 수 있으면 심플하게 잡으면 되고 어려우면은 여러분들께 과제로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간단한 발레들은 한번 뭐 그냥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냥 이게 될까 싶으면 간단한 걸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네. 아무튼 그래요. 제가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매트릭과 오더는 별개예요. 첫 번째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다양한 매트릭을 소개하고 있죠. 리얼 넘버에 대해서. 이거 리얼 넘버 별개로 항상 매트릭은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어디 어떤 거 말씀이시죠? 이거 말씀인가요? 아, 정의요? 입실론 볼로 만든 얘네들을 베이스로 갖는 거예요. 이게 매트릭 토폴로지의 정의예요. 네네네. 입실론 볼로 걔네들을 베이스로서 갖는. 매트릭은 이거고요. 이 생활 조건. 네. 자, 그러면은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매트릭을 줄 건데 첫 번째로 모든 집합에 대해서 매트릭을 항상 줄 수 있어요. 다르면 1, 같으면 0으로 줘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거리가 나 자신하고만 0이고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1로 갖는. 그러면은 얘는 디스크리트 토폴로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트릭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재미없죠.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어떻게 줄 수 있냐면 여러분들 알고 계신 거예요. 이 크기라고 하는 개념. 리얼 넘버에서 거리를 이렇게 되죠. 그거 그냥 그대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오픈 인터벌로 나타나요. 아, 그래서 리얼 넘버에서는 매트릭과 오더가 같을 수도 있네요. 매트릭을 이렇게 주면 같죠. 그래서 아, 같을 수도 있구나. 아,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그거죠. 그러면 아, 매트릭이 여러 개구나. 같은 집합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트릭마다 줄 수 있는 토폴로지가 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R2에 대해서는 보통 이걸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거 아시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그걸로 준, 그러니까 즉 이거 쓴 거예요. 이거 2디멘셔널 버전 이렇게 주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D 인피니티라고 해가지고 두 개의 각각 성분 비교해서 둘 중 큰 거 가져온 방식이 있어요. 걔를 이제 맥스라고 하고 얘를 이제 노르메이라는 게 있어요. 노름이라는 개념 입장에서 보면 얘는 인피닛 노름이에요. 그래서 D 인피닛을 써봤어요 제가 한번. 그러면은 앞에서 살짝 저희 첫 시간에 살짝 얘기했던 건데 뭐가 나오냐면요. D2라는 놈에서 입실론 볼은 이렇게 생겨요. 왜냐면은 x1-y1의 제곱 더하기 y1-y, x2-y2의 제곱이 입실론보다 작게 하는 그런 y1, y2들을 모아둔 집합이 이 친구죠. 그래서 이 관계식을 수식으로 풀어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얘는 진짜 말고도 입실론 볼이죠. 물론 입실론 뭐 서클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수학에서는 서클이나 볼이나 어차피 n차원으로 확장하기 때문에 볼로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max x1 빼기 y1 x2 빼기 y2 둘 중에 큰 게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거죠. 얘는 이렇게 나와요. 이런 박스가 나와요. 정확히 이렇게 할게요. 그 스퀘어가 나와요. 얘도 입실론 볼이에요. 네모처럼 생겼지만 입실론 볼이에요. 왜냐면 입실론 볼의 정의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나왔던 게 뭐냐면요. R2 공간에서 네모들을 베이시스로 갖는 토폴로지나 동그라미들을 베이시스로 갖는 토폴로지나 둘이 같은 토폴로지를 인듀스한다를 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보이면 돼요. 얘들로 그러니까 그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보이는 두 토폴로지가 같다는 이거죠. 이거의 베이시스에 포함되는 잘못 썼어요. 이거의 원소 제가 뭐 하나 뽑아왔어요. 그거에 포함되는 B'이 여기에 존재하면 돼요. 그다음 반대로 보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잡아버릴 수 있죠. 네모를. 여기는 이렇게 동그랗게 잡아버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나 같은 토폴로지를 만들어내요. 그럼 여러분들이 편하게 따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 성향에 따라서 입실론 볼로 잡는 게 편할 때가 있고요. 입실론 렉탱글로 잡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편한 거를 하고 오시면 돼요. 여기에서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넘어갈게요. 네. 지금 할 내용들은 이해 안 되시면 넘겨도 됩니다. 제가 한번 준비해봤어요. 왜냐면은, 일단 제가 튜터링을 하게 된 주 목적이 사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상식적인 상식을 약간 좀 바꿔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매트릭은 당연히 이런 것들 아니야?에 대해서 아닌 것도 있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게 사실 제가 튜터링을 하게 된 약간 그 악마적인 마인드가 하나 있었는데 원래 이전에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 있었는데 그거는 약간 대수적인 내용이 좀 필요해가지고 뺐어요. 근데 이거는 오늘 한 내용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할 건데 지금부터 저희는 집합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세시오리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세시오리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메가라고 하는 걸 자연수 집합을 오디널 넘버로의 개념으로 봤을 때 오메가라 쓴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퀀스라고 하는 거는 오메가에서 어떤 타겟 집합으로 가는 펑션이었어요. 그래서
x의 오메가를 셋업 올 시퀀스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시퀀스는 보통 아무 말 없으면 인피니트 시퀀스고요. 파이나이 시퀀스라는 걸 정의할 수가 있겠죠. 파이나이 시퀀스는 이거 함수예요 지금. 근데 그 약간 그 뭐 좌표처럼 쓰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상관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얘는 1부터 n에 대해서 x로 보내는 그런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도메인의 원소가 파이나이 개라서 그냥 파이나이 시퀀스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n을 xn으로 보내는, 즉 1 집어넣으면 여기 x1 나오죠. 2 집어넣으면 x2 나와요. 그 다음에 k 집어넣으면 sk 나와요. 이렇게 본 이거 자체가 펑션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제 파이널 시퀀스고, 파이널 시퀀스에 대해서는 저거 랭스라는 개념을 줄 수 있어요. 랭스라는 개념은 그냥 도메인의 개수. 지금은 죄송합니다. 이게 k예요. 네. 도메인의 개수로 줘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시퀀스의 길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써요. x의 오메가는 오메가인데 less than 오메가예요. 이게 집합론적인 어떤 마인드인데 오메가보다 작으면 걔는 자연수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이거예요.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집합론에서 이렇게 바라봐요. 그냥 이거는 그 자연수를 만들어낸 과정이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레슨이니까 파이나이트한 시퀀스들을 다 모아둔 거다라고 그냥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set of all finite sequence를 less than 오메가라고 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노테이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목적은 아까 x를 오메가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수에서 자연수로 가는 시퀀스들에다가 그 모아둔 집합들에다가 토폴로지를 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줄 거냐면요. 오메가 레스 대는 이용할 거예요. 사실 이게 실제 수학에서는 이런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는 x의 토폴로지를 준다라고 했으면은 x가 가지고 있는 성질 가지고 토폴로지를 막 줬죠. 예를 들어 오더가 있으면은 x의 오더로 토폴로지 줬고요. x의 매트릭이 있으면은 x의 매트릭 가지고 토폴로지 줬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수학을 좀 더 깊게 공부하시다 보면요. x에 대한 토폴로지를 y의 성질을 이용해서 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가 s를 파이나이 시퀀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소인 거예요. 여기에 원소인데 그러면은 파이나이 시퀀스는 랭스가 있죠. 그 랭스를 k라고 할게요. 즉 s라고 하는 함수는 함수로서 1부터 k를 도메인으로 갖고 자연수를 타겟으로 갖는 그러한 시퀀스예요. 파이나이 시퀀스예요. 그 다음에 OS라고 하는 집합을 만들 건데 이 오메가 저희가 목표로 하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죠. 어떻게 할 거냐면요. 랭스보다 작은 모든 n에 대해서는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이러한 걸 만족하는 f들을 다 모아놨어요. 예시가 되게 간단한 게 예를 들어 제가 s를 1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 나오고 4 집어넣으면 4 나오는 그러한 시퀀스를 하나 뽑아왔어요. 그럼 걔는 파이나이 시퀀스죠.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만든 OS라고 하는 집합은 뭐냐면요. A1이 1이고 A2가 2고 A3가 3고 A4가 4고 그 다음에는 뭔지 몰라 상관없는 아무나 다래요. 그러한 인피니 시퀀스를 다 모아둔 거예요. 근데 그러면요 이게 베이시스가 돼요. 그럼 베이시스가 되니까 토폴로지를 만들겠죠. 네, 그런 토폴로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재밌는 사실은 이 OS가 오픈이면서 동시에 클로즈드가 돼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베이시스가 오픈이면서 클로즈된 거 동시에 되는 건 거의 본 적 없을 거예요. 근데 얘는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정수론에서는 프로파이나이 토폴로지라는 걸 주고요. 그 다음에 수리 논리 쪽에서는 뭐 스톤 토폴로지라는 걸 줘요. 거기서도 베이시스들은 클로폰이에요. 얘를 클로폰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클로폰이 돼요.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토폴로지 준 거죠. 사실 이 오메가라는 친구는 매트릭도 존재해요. 그리고 매트릭으로 이러한
베이시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매트릭 어떻게 줄 거냐면요. 인피니트 시퀀스 두 개를 가져와요. 그럼 둘 중 하나예요. 완전 똑같거나 아니면은 달라지는 순간이 생겨요. 그 달라지는 어떤 순간이 생겨요. K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시퀀스가 다르다는 말은 적어도 어느 순간 달라지는 순간이 생긴다는 건데 그 생기는 순간을 제가 K라고 본 거예요. 그걸 좀 수치로 써보면은 K보다 작으면은 함수까지 같은데 K부터 달라진다. 뭐 그 뒤에 갖다 줘도 상관없어요. 달라지는 첫 순간에 K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매트릭을 크기를 2to the K 플러스 1에 1로 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매트릭이 돼요. 매트릭 세 가지 확률 있죠. 첫 번째 양수여야 되고 두 번째 시메트릭 해야 되고 시메트릭까지 되죠. 세 번째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만족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사실 조금 생각해보면은 당연한 게 H라는 게 있었다고 해보면은 제가 F에서 H까지 거리를 재는데 G를 한번 거쳐서 가면은 길이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네, 매트릭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매트릭 토폴로지가 이걸로 만든 토폴로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오메가에 매트릭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걔는 매트릭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매트릭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매트릭과는 성향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예시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제가 참고로 이거는 그냥 소개만 시켜드릴 건데, 이렇게 만든 시퀀스가 어디에 쓰이냐면요. 0과 1 사이에 있는 그 무리수들 있죠. 무리수들 만들 때 써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시퀀스에다가 이렇게 1분의 F1, 1 더하기 F2, 2 이렇게 다 집어넣으면요. 이게 무리수가 돼요. 근데 무조건 0과 1 사이에 있어요. 예를 들어 1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언제쯤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얘를 X라고 하면은 이거죠.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무리수가 나와요. 0과 1 사이에 존재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거 아마 집합론에서 그 원래 김병월 교수님이라는 분이 여시는데 그분이 여시면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다른 분 여실 때가 있어요. 그분은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이셔야 될 거는 매트릭을 되게 이상하게 줄 수도 있구나. 딱 그거예요. 이거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매트릭을 되게 특이하게 줄 수도 있구나. 그다음에 토폴로지도 진짜 별의별 집합에 다 줄 수 있구나. 이런 것만 딱 인지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건 제가 준비한 예시예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빠르게. 네. 참고로 수학과를 계속 하신다면은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거 좀 제가 말을 조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수학과 수업 중에서 뭐 제일까지는 아닌데 쉬운 편에 속해요. 근데 사실 그건 제가 이상한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위상수학을 그러니까 저는 좀 저희 커리큘럼이 좀 꼬여가지고 2학년 때 4학년 수업을 들었고요. 3학년 돼서야 2학년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3학년 돼서야 뭐 위상수학 같은 거, 선형대수 이런 거 들었거든요. 2학년 때 뭐 현재대수, 뭐, 응용대수 막 이런 거 듣고 미분 반영식 뭐 이런 거 배워가지고 좀 꼬여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이 위상수학이 사실 되게 좀 수학하는 사람들한테는 직관적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아예 사고방식이 달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예. 근데 이거 충분히 버티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수학 공부할 때 되게 수월해요. 그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단순한 흥미로 오신 분들은 아닐 거예요. 약간의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수학과의 수업을 들어 오실 텐데 이 위상 수학을 끝까지 버텨내시면은 진짜 다음 학기부터 한번 수업 들어보세요. 위상 수학 있는 내용 그냥 갖다 써요. 대부분의 학문에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곱이죠.
이걸 왜 하냐면요. 제가 실내석과 지금 듣고 있거든요. 어, 음,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그 실내석학이 메저라는 걸 다루거든요. 참고로 그 메저에 다루는 기본 셋이 있어요. 보렐 셋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 보렐 셋을 저희 중간고사, 그 기말고사 보기 직전에 배워요. 그거 배우시고 나면 그냥 좀 수월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괜히 위상수학 괜히 다른 데 막 쓰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어지간한 데서 다 볼 수 있어요. 홍한솔 교수님은 그래서 다 나가세요. 그 커리큘럼 내에 있는 부분을. 아무튼 간에 네, 열심히 하세요. 네. 실내석 재밌더라고요. 그 매저 갖고 노는 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이 스프리멈이라고 하는 걸 원래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왜 하냐면요. 이 매트릭 얘기할 때 수프리멈이 나와요. 지금 어디 있는지 지금 잘, 네. 이런 걸 한테 뭐 나와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니 수프림은 도대체 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마 교수님께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었는데 이게 미니멈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맥시멈은 존재하지 않지만 수프림은 항상 존재한다. 왜냐 바운드드 돼 있으니까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 이해 못 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준비한 내용이에요. 원래 이건 제가 어, 원래는 첫날에 하려고 했었는데 첫날에 했다가 여러분들이 다 철회를 할 것 같아가지고 좀 뒤로 빼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펴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 넘버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피트 오더 릴레이션이에요. 넘버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넘버 시스템은 말 그대로 자연수, 뭐 정수, 유리수, 실수 이런 친구들을 넘버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가장 심플한 케이스예요. 이러한 것만 넘버는 아니에요. 더 많은 넘버들이 있어요. 수학에는. 근데 저희가 관심 갖고 싶은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먼저 칼테시안 프로덕트는 저희가 지금까지 열심히 봤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근데 이걸 왜 정의해놨냐면은 릴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보셨던 오더라는 것도 사실 릴레이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함수도 릴레이션이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퀄 있죠. 얘 릴레이션이에요. 뭐 부분집합 관계? 이것도 릴레이션이에요. 거의 모든 게 릴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릴레이션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참 아쉽게도 릴레이션 정의는 그냥 A와 B의 릴레이션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통 R로 대표를 쓰는데 이 R이 릴레이션이라고 한 소리는 A 카르테시안 B의 सब셋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걸 릴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सब셋이니까 원소가 있겠죠. 그 원소를 ARB로 표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A, B는 R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예시로 갈게요. 예시가 뭐가 있냐면 equality, 그 다음에 뭐 less than, 뭐 less than equal, subset, not equal 다 릴레이션이에요. 더 나아가서 함수도 릴레이션이에요. 왜냐면 저건 이거 좀 그 표기를 좀 다르게 썼는데 그 저희 멍커스 책 앞에 보면은 함수도 사실 집합해서 만들어요. 네, 그래서 원래 집합입니다. 근데 A 칼텍션 B의 부분 집합이에요. 함수도. 그래서 릴레이션이에요. 거의 모든 게 릴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뭐 릴레이션 다양하다. 그럼 이제 참고로 이 릴레이션 갖고 저희가 다음 주쯤에 뭐 할 거냐면요. 그 제가 원래 이거 책에 잘 안 나오 책에 없는 내용인데 궁금하셔 하는 분이 있었던데 그분이 나가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있었어가지고 그 도넛하고 먹을 것 같다라는 거 있죠. 그 관련된 내용은 좀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근데 그거 할 때 이 릴레이션 좀 필요해요. 아무튼 그때도 쓸 겸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뭐 그냥 릴레이션은 사실 뭐 너무 다양해서 너무 많아서 뭐 그때그때 살펴볼 거고 그 중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게 오더 릴레이션이죠. 오더 릴레이션은 이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해야 돼요. 모든 원소에 대해서 다르면 둘 중 하나의 릴레이션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절대 그 릴레이션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과는. 그 다음에 그 얘를 이제 트랜지티브다라고 부르는데, 네. 뭐 3단 논법 있죠. x가 x면 y고 y면 z면은 x면 z다. 이 논법이 통해야 돼요. 이러한 친구를 저희는 오더 릴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랑 얘는 오더 릴레이션이죠. 하지만 이퀄이 들어가거나 부분집과 관계는 오더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얘 때문에 그러고요. 얘네들은 1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임의의 두 집합에 이런 관계가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오더가 아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또 오더의 개념에 대해서 그냥 갖다 쓰면 돼요. 원래 그 개념이 맞아요. 네,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개념이 맞아요. 근데 그걸 엄밀하게 허술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살펴볼 건데, 자, 원래 이 과정이 집합론 한 중간고사쯤까지 과정이에요. 근데 거기서 저는 결과만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던 그 결과랑 일치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먼저 자연수라고 하는 거는 보통 얘를 페아노 공리계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어내는데 그 페아노 공리계가 뭐냐면 첫 번째가 0을 집어넣어요. 보통 편의상 0을 포함하고 있고 만약에 n이 들어간다면은 n 플러스 얘는 지금 더한 게 아니에요. 그 석세서라고 해가지고 n 다음 숫자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알 수 있는 사실이 0이 있으니까 0이 들어가니까 0 다음 숫자가 있어야겠죠. 걔를 1이라고 쓸 거예요. 그럼 1이 들어가니까 1 다음 숫자라고 한 게 들어가겠죠. 걔를 2라고 쓸 거예요. 그럼 2 다음 숫자라는 게 있겠죠. 3이라고 쓰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자연수 그냥 그렇게 받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간혹 이런 얘기 나오죠. 1 더하기 1 증명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공리 체계에서는 증명 안 해도 돼요. 바꿔 말할게요. 자연수를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 없거든요. 다르게 만들면은 증명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말하는 증명이라는 거는 가정이 필요해요. 어떠한 공리계에서 놀고 있니에 따라서 걔는 정의야 라고 할 수도 있고 걔는 증명해야 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궁금하시면은 뭐 수리논리라는 수업도 들으시면 돼요. 예, 교수님 되게 좋은 분이십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질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성질인데 이 자연수 집합은 well ordering property라는 걸 만족해요. 근데 이 well ordering property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뒤에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적어놨네요. x라는 집합이 오더 릴레이션이 있는데 이 어떤 x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은 well ordering property가 있다라고 한대요. 근데 그 특정 조건이 뭐냐면은 every non-empty subset에 대해서 그러니까 U가 subset이기만 하면 돼요. 근데 empty set은 아니어야 돼요. 그랬을 때 리스트 엘리먼트가 항상 존재한다를 만족하면 걔를 well ordering principle이라고 불러요. 그 이제 이 리스트 엘리먼트란 뭐냐? 리스트 엘리먼트란 M이 리스트 엘리먼트가 된다는 소리는 U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걸 만족해야 돼요. 전부 다 M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런 거를 이제 리스트 엘리먼트라고 불러요. 이게 뭐 그 미니멈이나 이런 개념과 살짝 달라요. 네. 아무튼 이제 그런 게 있고 대표적으로 자연수는 뭐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자연수의 부분집합 아무거나 떠오른 다음에 거기서 가장 작은 숫자 찾을 수 있죠. 네. 그래서 n은 well ordering principle을 만족합니다. 근데 정수집합은 아닐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짝수들만 다 모아두면은 참고로 음의 짝수도 짝수예요. 짝수들만 모아두면은 걔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쭉 가는 그런 숫자들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숫자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유리수도 마찬가지예요. 실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n은 well ordering principle을 만족하는데 이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대수 쪽에서 이걸 많이 써요. 그 well ordering principle이 정수론이나 대수 쪽에서는 이거 가지고 초반에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받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mathematical induction을 증명할 수 있죠. 이제 이걸 이용해서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수라는 거는 마이너스 n이라는 거 하는 거를
n과 더해서 0이 되는 그 숫자 원래 없죠 이게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이런 숫자를 있다라고 하자 해서 만든 게 정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운드니스가 나오는데 이 바운드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배웠던 매트릭의 바운드라고는 다릅니다. 얘는 셋에서 말하는 바운드예요. 매트릭에서 말하는 바운드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어떤 S가 바운드 되어 있다라고 부르는데 어떤 X의 원소가 존재해가지고 모든 Y에 대해서 S의 원소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를 성립할 때 S가 바운드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특히 이러한 X를 어퍼 바운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S라는 게 이렇게 있었으면은 X가 여기 있어가지고 위에서 바운드하고 있죠. 그래서 어퍼 바운드예요. 그럼 비슷한 개념을 로어 바운드로 잡아올 수도 있겠죠. 네, 걔는 이제 로어 바운드라고 부를 거예요. 그랬을 때 자연수 집합은 바운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S가 자기 자신에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수라는 집합은 바운드가 안 되어 있다. 증명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유리수를 만들 수 있어요. 원래 유리수를 만드는 것도 되게 복잡한 방법이 있어요. 복잡해야 돼요. 근데 그냥 생략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유리수가 맞아요. 그래서 모든 유리수는 정수의 쿼션트로 표현할 수 있다. 네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유리수의 정의고요. 그 다음에 유리수는 뭐 제 덴사라는 말 좀 종종 썼죠. 그래서 두 유리수가 같지 않으면 사이에 또 다른 유리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게 유리수가 덴사다. 이 2번 성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좀 빨리 갈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프리멈을 드디어 얘기하는데 이 수프리멈이라는 정의가 있고 수프리멈 액션이라는 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프리멈이라는 데피니션이 하나 있고 수프리멈 액션이라고 하는 어떤 공리가 하나 있어요. 이 둘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먼저 수프리멈이란 뭐냐면은 어떤 S가 어퍼 바운드인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그 S를 수프리멈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이러한 조건이 뭐냐면은 그 U에 또 다른 어퍼 바운드 U가 존재해서 그 U가 S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한 S를 수프리멈이라고 불러요. 정확히는 리스트 어퍼 바운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퍼 바운드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리스트 어퍼 바운드를 수프리멈이라고 쓰고 숲U라고 써요. 그건 비슷한 개념으로 인피멈이라고 존재해요. 인피멈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떤 U에 로어 바운드가 있는데 그 모든 로어 바운드가 특정 로어 바운드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이때 이 친구를 인피멈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는 정의인데 여기서 리스트 어퍼 바운드 프로퍼티라는 게 존재해요. 리스트 어퍼 바운드 프로퍼티가 뭐냐면은 every non-empty set이 어퍼 바운드가 있으면 여기까지예요. 어떤 non-empty set인데 걔가 어퍼 바운드가 있어요. 이 조건만 있어도 수프리멈은 항상 존재한다. 라는 이 성질이 만족되는 집합 X를 리스트 어퍼 바운드 프로퍼티를 만족시킨다라고 불러요. 참고로 유리수는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를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면은 x제곱이 2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거 집합적으로 존재하죠. 집합적으로 존재하지만 이거의 수프리멈은 루트 2가 돼요. 따라서 근데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집합이 유리수에 바운드된 집합이긴 한데 수프리멈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원래 이것도 실수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냥 결과만 받아들일게요. 리얼 넘버는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를 만족해요. 걔는 이제 컴플리니스라고 불러요. 물론 이제 해석학에서 말하는 컴플리트는 약간 다르죠. 해석학에서는 뭐 에브리 코시시커스가 컨버지 하면은 컴플리트하다고 부르는데 그거 증명할 때 어차피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가 쓰이기 때문에 뭐 동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얼 넘버는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를 만족한다. 즉 바운드 되어 있는 셋은 항상 수프리멈이 존재해요. 이제 뒤에 이것저것 얘기가 더 있는데 이 상태에서
매트릭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어, 네. 자, 이제 식목으로 하고. 자, 지금 바운드는 방금까지 얘기했던 바운드랑 다른 바운드예요. 어떤 매트릭 스페이스에 대해서 A라는 셋이 바운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A의 모든 원소들의 거리가 특정 숫자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경우에 저희는 A가 바운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랑은 상황이 달라요. 아까는 오더 가지고 얘기한 거고요. 지금 매트릭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운드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바운드 개념은 얘로 잡아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A가 바운드 되어 있고 empty set이 아니라고 하면은 저희가 다이아미터라는 거, 즉 말 그대로 그 지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들 사이의 거리 중에서 가장 큰 거라는 개념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걔를 수프리멈, 두 점들의 거리들의 수프리멈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 실수는 리스트 어퍼 바운드 프로퍼티를 만족하죠. 근데 리스트 어퍼 바운드 프로퍼티가 뭐냐면요. 바운드 되어 있는 셋은 이 셋 지금 바운드 되어 있죠. MA에서 바운드 되어 있는 셋은 항상 수프리멈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거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거의 다 됐을 거예요, 이제. 좀 더 빠르게 달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짓을 하나요. 앞으로 다룰 대상 때문에 한 가지 새로운 정의를 하는데, 기존에 있던 매트릭 있죠? 이 매트릭에다가 매트릭에다가 이렇게 새로운 매트릭을 만들 수 있어요. 기존의 매트릭을 이용해가지고. 얘는 항상 1보다 작거나 같죠. 제가 어떻게 집합을 가져와도, 즉, 이 D바를 이용해서 만든 스페이스는 항상 바운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죠. 그러니까 항상 바운드 되어 있으니까 뭔가의 수프리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항상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매트릭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를 뭐 스탠다드 바운드 매트릭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원래 매트릭은 바운드 되어 있을 필요 없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매트릭만 생각해도 바운드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매트릭을 위해서 새로 만든 이 뒷바는 항상 바운드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얘나 토폴로지는 똑같은 걸 만들어요. 토폴로지는 똑같은 걸 만드는데 하나는 바운드 되어 있고 하나는 바운드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바운드니스, 즉 바운드 되어 있다는 토폴로지컬한 프로퍼티가 아니에요. 그냥 셋에 대한 프로퍼티지 걔는 위상적인 어떤 특징을 담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운드니스와 그 바운드니스와 토폴로지컬 얘기하고는 그렇게 큰 어떤 무언가는 없더라 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간단히 이해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같은 토폴로지를 만든다는 건 이해하셔야 돼요. 얘는 이유가 그거죠. 어쨌든 여기에도 1보다 작은 어떤 이슈론 볼들이 존재할 거고 여기에도 1보다 작은 이슈론 볼들이 존재하겠죠. 이슈론 1보다 작은 거에 대해서. 네. 근데 둘이 같죠? 여기서는 왜냐면 1보다 작은 거에서 미니멈 택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그럼 R에 대해서 즉 어떤 토폴로지 그 매트릭이 주어져 있는 스페이스가 있을 때 그 스페이스들 간의 프로덕트를 통해서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를 통해서 얻는 스페이스에도 매트릭을 주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줄 거냐면요. 예를 들어 그 Rn 같은 경우에는 노름이라는 걸 정의를 해요. 노름이라고 하는 걸 정의하는데 그냥 뭐 크기 어떤 그 점들을 벡터로 바라봤을 때 벡터의 크기 같은 건데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거리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단 거리,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래서 걔를 유클리디안 매트릭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맥시멈 아까 살펴봤죠? 그 각각의 포인트 중에서 가장 긴 쪽 이거랑 이것 중에서 긴 쪽을 택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질값으로 갖는 거를 이제 스퀘어 매트릭 혹은 노름의 입장에서는 뭐 인피닛 노름 매트릭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만드는 입실론볼은 동그랗게 생겼고요. 여기서 만든 입실론볼은 네모나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어떻게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이거 살펴봤죠 아까. 뭐 동그랗게 만들어도 네모나고 집어넣을 수 있고 네모나게 만들어도 동그랗게 집어넣을 수 있어가지고 얘는 토폴로지로서는 같은 그러한 결과 나타내요. 근데 뭐 모든 매트릭에 똑같은 토폴로지를 만들어내는 거냐? 그건 아니죠. 왜냐면 저희 아까 매트릭 중에서 얘를 이제 뭐 1 아니면 0 해가지고 줬던 매트릭은 디스크릿 토폴로지였어요. 근데 얘네들은 디스크릿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매트릭에 똑같은 토폴로지 인듀스하는 건 아니지만 매트릭 중에는 토폴로지컬 센스에서는 똑같은 토폴로지를 만들어내는 친구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막혔을 법한 그런 내용인데, 이번에는 매트릭을 그 스페이스를 유한계 프로덕트 하는 거에 대해서 했어요. 그 인피니트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라는 질문인데,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카운터블하고 프로덕트 토폴로지인 경우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카운터블 하지 않거나, 혹은 카운터블 하더라도 박스 토폴로지를 줬을 경우에는 매트라이저블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즉, 매트릭 함수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는 먼저 얘네들을 볼 거예요. 참고로 뒤에 얘기는 아마 다음 주쯤에 교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고민이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서 매트릭을 이렇게 줬어요. 각각 성분을 제곱해가지고 뭐 하는 걸로 했어요. 그 노름이란 거를. 그럼 여기도 비슷하게 두 각각 성분을 뺀 거의 제곱에 서메이션을 하면 될까라고 했더니 문제가 발생하죠. 얘가 인피니트이 될 수 있어요. 인피니트는 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문제가 돼요. 그럼 얘는 안 돼. 그러면은 맥시멈으로 할까 했더니 맥시멈도 유한계에 대해서는 항상 존재해요. 근데 인피니트 깨면은 맥시멈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1 빼기 n 마이너스 그 1 오버 n을 집어넣은 거예요. 얘 맥시멈 없어요. 맥시멈 존재하지 않아요, 얘는. 그러면 이것도 문제 생기죠.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맥시멈은 없지만 수프리멈 가지고 보니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수프리멈은 바운드 되어 있으면 항상 존재하거든요. 그 수프리멈으로 뭔가 얘기하려면은 바운드란 조건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매트릭이 생긴 거예요. 유니폼 매트릭이 나온 이유가 별게 아니라 이 인피니트한 케이스 정의 카운터블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트릭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줄 거냐면은 각각의 스페이스들이 매트릭이 존재할 거예요. 그랬을 때 로 xy라고 하는 rj에다가 매트릭을 주는데 이게 바운드 되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바운드 빠르셨고요. 어떻게 줄 거냐면요. 얘네들이 바운드 매트릭을 인듀스했죠. 그럼 바운드 매트릭들 가지고 각각 측정하는 거예요. 컴포넌트별로. 각각 측정해서 그 중에서 어차피 얘는 바운드가 되어 있으니까 항상 수프리멈 존재하죠. 그게 실수가 갖는 성질 중에 하나였어요. 바운드 되어 있는 셋은 항상 수프리멈이 존재한다. 얘는 바운드 되어 있어요. 항상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바운드 되어 있으니까 수프리멈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줘보니까 이게 매트릭이 돼요. 매트릭이 돼가지고 만든 토폴로지를 원래라면 매트릭 토폴로지라고 부를 텐데 얘는 매트릭 중에서도 엄청 특별한 매트릭이죠. 그래서 유니폼 토폴로지라고 불러요. 얘 성질이 뭐냐면요. 되게 재밌는데 제가 지금 이게 아마 제가 카운터블이던가 이거는 지울게요. 아무튼 간에 네. 네. 저희가 이 프로덕트 칼테션 프로덕트 한 스페이스에 토폴로지 두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였죠. 프로덕트, 박스. 네, 하나 더 생겼어요. 유니폼. 근데 이 세 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얘를
살펴봐야 돼요. 여기까지 흐름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되게 길어지고 있는데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이제 얘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 얘네들과 다르다는 걸 이제 봐야 돼요. 네. 먼저 이렇게 할게요. 책에서 나온 내용 얘기 그대로 할게요. 네네네네네네. 네. 네. 책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J가 인피니트한 경우에 뭐 이게 뭐 항상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 하는데 사실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J가 카운터블일 때는 가능하다. 근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얘기 안 나왔어요. 근데 박스는 나중에 나와요. 네. 여기가 J로 바뀌었을 때도 메트라이 접을 한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게 아니, 네, 제가 좀 잠깐 헷갈렸네요. 네. 얘는 항상 가능해요. 이건 항상 가능한데, 그 중에서도 카운터버링 케이스에 대해서 프로토 토폴로지에 매트릭을 줄 수 있을까? 네,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주면 되냐면 이렇게 주면 돼요. 얘는 항상 바운드 되어 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매트릭을 줘버리면요. 여기에서의 입실론 볼이 사실 이게 그 except for finite, only finite man이 x 알파랑 똑같아지는 그렇게 생겨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이렇게 주면은 얘는 프로토 토폴로지를 인듀스 한다. 근데 이거랑 유니폼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뭐 아무튼 간에 이런 매트릭으로 아무튼 매트릭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매트릭을 어떤 토폴로지가 매트릭 펑션으로 인지수 될 수 있으면 걔를 매트라이저블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토폴로지가 중요해요. 그 토폴로지가 매트릭 펑션으로 유도되면은 걔를 매트라이저블 하다라고 부르는데 박스 토폴로지는 매트라이저블 하지 않아요. 얘를 아까 그 대각선 논법, 그 다이어고널라이즈 메소드 있죠. 그걸로 보일 거예요 아마. 다음 주쯤에 아마 그러실 거예요 교수님께서. 이미 보셨을 수도 있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트를 얘는 된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되더라까지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네 문제만 살펴보면 오늘 준비한 게 끝이 나는데 혹시 그 질문하실 거 지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그냥 빠르게 달려볼게요. 얘는 이제 제가 뭐 보여드릴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어요. 아까 그 여기가 이제 제곱인 건 경우 살펴봤어요. 이게 유클리디안 놈이었죠.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P까지 확장이 가능해요. 네, P는 자연수? 그러니까 자연수면 다 될 거예요. 그러니까 1도 돼요, 1도.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 R2에 대해서는 자 원볼을 그려볼게요. 원볼을 그러면은 얘가 이제 그 노란색이 P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원, 이거 서클이에요, 서클. 서클. 얘가 P가 2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살펴봤던 거. 이렇게 되는 거. 얘가 P가 인피니시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다 같은 토폴로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이제 P 노름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여러분들이 종종 보실 내용이라서 그냥 소개시켜드렸고요. 오늘의 약간 또 오늘 진짜 많은 내용들을 준비했어가지고 오늘 이게 되게 중요한데 어, 지금부터 말장난을 할 거예요. 자, 연속문제 20.3의 내용인데 먼저 X라는 토폴로지가 매트릭 토폴로지예요. X라는 토폴로지가 이 매트릭 펑션에서 유도된
그러한 토폴로지일 때 이 맥트릭 펑션이 사실 컨티뉴스 맵이다 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제가 x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를 같은 언더라인 셋은 같아요. 언더라인 셋은 다 같은데 다른 토폴로지를 줬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 펑션이 얘랑 같은 거예요, 지금. 이 펑션이 여전히 컨티뉴스 맵이었다면은 그 토폴로지는 이 토폴로지보다 파이널하다. 바꿔 말할게요. 매트릭 토폴로지라는 거는 그 매트릭 펑션이 네네네 매트릭 펑션이 컨티뉴스하게 만드는 가장 코어스한 토폴로지예요. 라는 게 이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증명할 때 되게 자주 쓰일 테크닉인데 그 매트릭과 관련된 문제 풀 때 자주 쓰는 어떤 테크닉인데 일단 먼저 저는 엄청 극히 일부만 증명을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저는 이제 이 친구가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인 거 보일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A가 이런 경우에는 정확히 쓸게요. 이러한 경우에는 D 인버스 B나 D 인버스 얘나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케이스에 대해서만 이제 보일 건데 이러한 케이스는 사실 얘를 0으로 바꿔도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오픈이다를 보일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이런 거 이제 풀 때 골을 먼저 정해놓고 가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가 다 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가 여기서 아무 원소나 뽑아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거에 이 친구가 이제 오픈인 거 보이려면은 여기서 베이시스 엘리먼트를 뽑아야겠죠. 그래서 그 베이시스 엘리먼트가 일단 존재한다라고 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베이시스 엘리먼트를 이렇게 잡았을 때 그럼 여기에 있는 원소들이 실제로 여기 들어가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써본 거예요. 지금 이실론 반경으로 잡아버렸을 때 이실론만 찾으면 되니까 일단 이렇게 써보고 얘의 거리는 트라이앵글러티 그 이니퀄리티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y를 x 한번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럼 거쳐서 간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거쳐가는 거예요. 그거는 얘는 이렇게 바뀌고 얘는 지금 이실론을 제가 바운드 시켜놨죠. 이실론 바운드 시켜놓고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얘도 이실론으로 바운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B보다 작거나 같기를 저희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실론을 이렇게 잡아버린다면은 이게 다 깔끔하게 성립되죠. 그 다음에 얘들은 베이시스 엘리먼트죠. 그러면은 제가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임의의 x, y에 대해서 얘를 포함하는 어떤 베이시스 엘리먼트 찾았으니까 이 친구는 오픈이겠죠. 얘를 이제 a가 양수일 때만 따로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이제 이 B분을 볼 건데 이 부분은 약간 제가 그림만 살짝 그릴게요. 그러니까 다시 꼴 한번 설명드릴게요. 꼴은 X에서의 오픈셋이 X 프라임에서도 오픈인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의 X에서의 그러니까 이게 꼴이에요, 꼴. X에서의 오픈셋은 얘네들로 제너레이트 되죠. 그래서 이거에 여기 들어간다를 보이고 싶어요. 근데 이거에 생긴 셀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관점을 바라볼 거냐면요. 먼저 이렇게 가는 어떤 맵을 생각해 볼 거예요. 이 맵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A, B를 B로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2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맵을 하나 만들 거예요. 이 맵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B를 X, B로 보내는 맵. 제가 얘를 뭐 I, X라고 부를게요.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사실은 얘는 호메오모픽이에요. 즉 컨티뉴스 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할 거는 뭐냐면은 dx라고 하는 친구를 저는 펑션으로 볼 거예요. x에서 r로 보내는. 그러니까 여기에 y를 dxy로 가는 이런 펑션으로 바라본다면은 그래서 그림을 좀 더 추가할 수 있는데 그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가는 게 D고요. 이렇게 가는 게 저희가 원하는 그림이에요. 근데 사실 이 DX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돌려서 가는 맵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아이디어만 전달해드리는 거니까 얘가 오프닝 거 보이려면은 이 전체 과정이 뭐 이걸 커뮤트하다라고 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이면 돼요. 그래서 네, 이 친구가 오프닝 걸 보이기 위해서 약간 이러한 과정을 좀 거쳐서 제가 생각한 방법이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오프닝 걸 나중에 좀 더 정리해 볼게요. 사실 이것도 너무 당연하다 생각했다가 오늘 급하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가지고 이 정도 아이디어까지만 떠올라서 뭐 자세한 증명은 지금 이렇게 하면 될 거다까지만 게 몰라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에서도 오픈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매트릭스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랑 토폴로지랑 진짜 완전 별개인 거예요. 그다음에 매트릭스 스페이스에서 이 친구가 컨티뉴스 하다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토폴로지가 있더라도 이 D라고 하는 건 매트릭은 여전히 매트릭이에요. 다만 그 토폴로지가 이 매트릭에 의해서 유도가 안 됐을 뿐이지 매트릭은 여전히 매트릭이에요. 그래서 매트릭과 토폴로지는 항상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일치하는 경우가 있는 것 뿐이고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살펴봤던 그 R 인피닛 이건데 그 책에서는 그냥 이게 유니폼 토폴로지에서는 어떻게 될까 한번 고민해봐 정도인데 얘는 사실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결과만 적어 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R0 인피니시라고 적을게요. 얘는 뭐냐면요.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로로 컨버지하는 시퀀스들이 유니폼 토폴로지에서 이 친구의 클로저가 돼요. 당연히 이 친구는 전체 R 오메가는 안 되죠. 네, 그래서 중간쯤에 애매하게 걸친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유니폼 토폴로지랑 프로덕트 토폴로지랑 바스 토폴로지 세 개 전부 다 별개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이제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뭐 아까랑 비슷해요.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어떤 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고 싶은 거는 입실론 볼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을까를 보자라는 거예요. 이 입실론 볼. 입실론 볼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거 살짝 지울게요. 항상 이렇게 그 인피니트를 갖고 놀 때는 초반부는 관심 없어요. 초반부는 그냥 항상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싶은 건데 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게 XN으로 컨버지 하지 않는다면은 항상 이러한 존재들이 존재해요. 이러한 친구들이 존재해요. 이런 포인트들이 여기서 제가 이 실론볼을 이렇게 잡아버린다면은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실론볼을 잡을 수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게 컨버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 이 친구의 리밋 포인트가 될 수 없어요. 반대로 컨버지 한다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 제로로부터 입실론 반경에 거의 인피니트한 모든 포인트들이 다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컨스트럭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간단한 아이디어만 여기 적어놨고, 네.
오늘 좀 많이 길어졌는데 일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